네, 뭐니 해도 지금 경제 산업 분야의 최고의 뉴스는 바로 세계 최대 가전 IT 쇼 CES입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휴대용 컴퓨터, 아이팟, 플레이스테이션까지 매년 CES를 통해 우리 일상을 바꿀 엄청난 기술들이 새롭게 등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기술이 세상을 놀라게 했을까요? 2016 CES를 이주앤머니에서 살짝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CES. 지난해 CES를 휩쓴 기술은 AI였고 또 네. 1년 사이에 AI가 정말 우리랑 많이 가까워졌잖아요. 맞습니다. 평론가님, 올해도 AI가 대세겠죠? 네, 맞습니다. 작년 CES에서도 메인 주제는 AI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AI, 그때는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네. 반도체 안에 들어가 있는 AI였어요. 그런데 올해 AI는 작년과 조금 다르게 테마가 바뀌었습니다. 뭐냐?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 로보틱스로 진화한 AI가 올해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기한 로봇, 사족보행 로봇, 그다음에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등등등이 어마어마하게 전시되면서 이제 우와,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다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바뀐 CES가 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AI가 뭔가 이렇게 실현할 수 없는 뭔가 거품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느낌 없이 너무 친근합니다. 두 분의 예. 평론가님께서는 CES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네. 박시동 평론가님. 저는 우리나라 기업 현대를 얘기하고 싶어요. 현대. 그동안 사실은 사람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양강 체제 아니었냐, 우리는 좀 뒤진 거 아니었냐라고 좀 불안했었는데요. 이번에 현대가 야심차게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아틀라스. 네,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사람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관절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현대가 현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면서 지금 가장 화제로 꼽히고 있어요.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장면을 말씀드린다면 네. 현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얘기인데요. 네, 이쪽에서는 집안일 해방이라는 주제로 AI가 또 로봇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백색 가전에 AI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멋지게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우리가 그냥 아무 반찬이나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냉장고가 스스로 쫙 그걸 판단하고 블루베리다. 몇 월 며칠에 우리 주인이 이걸 넣었다. 그러면 냉장고 안에서 현재 2주까지는 보관할 수 있다. 그러면 알람을 딱딱 울리면서 블루베리 꺼내 드세요. 이런 이제 메시지를 준다라든지 가전과 AI의 결합된 모습을 삼성이 좀 멋지게 보여줬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가사 로봇을 보여줘서 또 화제를 끌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LG전자가 가사 로봇을 발전시킨다면 진짜로 우리 가사 도우미로 우리 집에 드리고 싶을 정도로 멋진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 아틀라스는 저는 의미가 있었던 게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공장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공장에서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먼저 나오지만은 앞으로 이제는 실내에서 쓸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그럴 거거든요. 저는 네네. 만약에 가격만 합리적이라 그러면 네. 저는 씁니다. 가족으로 드립니까? 가족으로 드립니다. 저는 드리는 게 아니라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모시겠습니다. 빨래 대신해주고 집안일 대신해주고. 저는 정말 가격이 뭐 저의 전 재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한 50%의 재산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로봇을 드리느냐가 이제는 앞으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의미가 있는 게 또 하나가 현대 자동차를 이제는 자동차에서로 봐야 되느냐. 네, 저는 이제 약간 좀 다른 관점이 있죠. 네, 이름 이제는 현대자동차인데 로봇 회사로 이제는 로봇 회사로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빨리 캐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진화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너무 기술이 뛰어나죠. 이렇게 저희가 듣다 보니까 아주 너무 좋은 미래가 막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CES에서 얻을 수 있는 필승 투자 전략 뭐가 있습니까, 평론가님? 저는 상 받은 회사에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 받은 싶겠습니다. 회사요? 네. 수상권? 네, 예.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수천 개 회사들이 이번 CES에 참여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술을 보여줬던 회사들을 상대로 상을 줍니다. 네. 이른바 혁신상이라는 걸 주는데요. 네. 혁신상을 받는 회사 중에서 특히 AI라든지 로봇 쪽의 혁신상을 받는 회사에 주목해 보시면 그 회사와 함께 우리가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혁신상 중에서도 네. 탑 중에 탑
최고 혁신상이 따로 있는데요. 혁신 대상이 있군요. 맞습니다. 이 최고 혁신상을 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특히 더 주목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혁신상 중에서도 대상, 혁신 대상에 집중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혁신상을 받잖아요.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혁신상 받고 주가는 단기에 급등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3개월 후에 빠져요. 이게 역사입니다. 아이고. 그럼 단타로 들어가요. 단타는 저는 좋진 않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밸류 체인을 같이 보자. 그러니까 혁신상을 받았으면 그 로봇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로봇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다른 이런 밸류 체인들을 같이 보시는 게 오히려 장기 투자할 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휩쓸리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거 진짜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상과학영화 같은 2016 CES 소식은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쉬우시겠죠. 오, 네.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뛴 기자의 생생한 취재기가 바로 다음 주에 공개가 됩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발이 안 보이게 뛰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기대해 주십시오.